네, 흔한 취업 이야기는 싫어. 네, 자, 취업에 대한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 구직자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취업 콘서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혼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셨어요. 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상훈 장한대 외래교수, 그리고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는 또 어떤 주제로 이 코너를 이끌어가실지 우리 교수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다양한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좀 함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게 철학이고, 네. 이 철학은 결국은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삶은 또 일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은 돈이라는 어떤 수단을 따르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돈은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사의 순환기적인데, 우리 철학을 일과 구직과 취업에 매칭시켜보는 키워드로 보는 취업 콘서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기대가 더욱더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십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이제 반갑고요. 반가운 분이죠. 네, 그동안 이정은 대표께서는 수많은 기업의 면접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을 보셨을 텐데 오늘 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마 이제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고민도 되시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대기업 면접 노하우 및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과 돌발 질문에 대처하는 대처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신상훈 교수와 이정은 대표가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신상훈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좀 이채롭게 제가 네. 이 화이트보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네. 아이고, 준비를 하셨네요. 제일 못 쓰는 글씨지만 일단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직접 써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한자로 말하면 인사라는 말이에요. 인사요. 네. 인사.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상식적이지만 우리 인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예. 묻죠. 네. 먼저 두 분 쉽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평상시 다른 분들에게 인사를 왜 하셨어요? 안부죠, 안부. 오랜만에 그쵸. 보니까 지금 뭐 그동안 잘 계셨냐. 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 뭐 밤새 이제 별일 없었냐 뭐 이런. 네. 그걸 굳이 묻지 않는들, 예. 뭐 인사라는 또 별도의 그 뭐 모양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들 안부를 묻지 않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사를 왜 하느냐고 물으면 예.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는 구직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키워드를 들고 온 이유가 예. 인사의 뜻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한자로 썼는데요. 이 인사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중국의 유교 경전 얘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새에 불과하고 원숭이가 아무리 재주를 잘 넘어도 짐승에 불과하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를 갖추지 못하면 그 두 무리와 무엇이 다를 게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과 차별화되는 어떠한 사실의 형상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도리는 이 기본 인사라고 중국에서는 말하고 있죠. 고전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 인사가 우리 구직의 평가 기준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실존감 있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잘하면 합격의 안정권에 들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인사가 네. 사람의 평가 기준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비언어적 척도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감에 가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의 호감도의 표시는 사실 그 사람의 외모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모가 굉장히 좋은 호감 지수가 높았는데 그 사람이 처음 건네는 나한테 인사가 굉장히 몰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했다면 반감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별로라고 평가를 선입견을 했는데 너무나 깍듯한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됐구나. 특히 이제 기성세대는 최근에 신세대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옛날에 어른들에게 했던 인사법으로 최근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신세대들은 과연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평가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이정원 대표님 일단 인사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뒤늦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 면접관으로 가다 보면 인사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제가 그랬나요? 네. 예. 인사는 말과 동작이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만 면접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밝은 표정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수험번호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말한 이후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올라올 때까지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면접관으로 또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인사를 요즘 누가 못하랴 싶은데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있나요? 저는 저 잘하죠, 되게.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예요? 예. 네. 실제로 면접관을 가다 보면 그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집단 면접의 경우에서는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묻혀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이 인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쭈뼛쭈뼛 들어와서 머리를 긁적이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잊지 않고 면접장에 들어오셨다면 밝은 표정과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면접관이 봤을 때 또 인성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근데요, 사실 인사만 잘하면 다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준이 이게 혼자 면접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과거의 사례를 유추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간극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평가의 기준이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잘하는 사람 반면에 못하는 사람은 사실 버려지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면접관들에게 강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첫 번째 동기 요소라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 평가가 엇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낙인화된 사람이 나중에 많은 반전이나 자기의 모순을 극복하더라도 사실 점수 만회를 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방송국에서 그러네요. 한 연예인이 네. 인사만 잘해도 일이 끊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디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 키워드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실 거 있나요, 혹시 교수님? 네,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인사를 꾸벅해서 잘하자. 아까 우리 이정은 선생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 인사법이 제대로 하는 인사인가. 저는 이 키워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는 항상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손히 하겠다. 부담스럽다. 좀 너무 과한데? 라고 하는 것이 들 정도로 인사를 할 때야 비로소 그 인사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거꾸로 보자는 겁니다. 인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이제 인사를 좀 저번에 제가 하고 좀 다니셔야겠어요. 사람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줘요. 인사를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계속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정원 대표가 준비해온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면접 전략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보통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그 3단계를 철저하게 검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석이고 두 번째는 직무 분석 그리고 예. 세 번째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꼭 확인하고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업의 조직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분으로부터 그 다른 회사에부터 경력직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 문화 말고 실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고유한 성향 및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조직 네. 문화를 이해 못해가지고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모 그룹 경력직 면접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면접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력이나 직무에 대해서는 뛰어난 인재라고 인사팀이라던가 면접을 진행했던 면접관도 인정을 했지만 직무 면접이 아닌 인성 면접에서는 조직 문화가 추구하고 있는 팀워크 지향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개인 지향적이고 또 너무 비판 쪽에 쏠려 있는 성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종 합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가 보여준 조직 문화가 추구하는 반대되는 성향 때문에 아쉽지만 최종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국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조직은 팀워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상훈 교수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면접에서 중요한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결국은 회사는 면접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가린다는 거죠. 이 맞다, 그러다. 이 차이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성장 텀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며들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익히는 것이다. 스며든다. 사실 비가 오면 땅 속에 물이 스며들죠. 이렇게 차츰차츰 천천히 침식되는 것들처럼 사람에게 그냥 녹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인턴 경험을 했다고 그 조직 문화를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해보는 것도 이 활동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는 듯 문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면접의 추억이죠. 면접의 추억. 이정원 대표가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네, 그 1년 인턴십 후에 정규직 전환 면접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녀는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리고 면접에 들어와서 1분 PR을 할 때도 본인의 성실성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인턴십을 했던 부서장의 인턴십 평가는 우리 회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중간에 인사를 안 했나? 그러게요. 근데 너무 성실하다는 것만 강조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회사랑 잘 맞지 않게? 저도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네. 그녀가 일을 했던 부서는 그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대, 50대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었던 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홍일점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녀는 1년 동안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와서 업무를 준비하고 일에 대해서는 성실했지만 정작 팀원들과는 말도 거의 섞지 않고 식사도 거의 함께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원자의 눈치만 봤다라는 부서장의 평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맞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면접에 와서도 그 지원자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정규직 전환 면접에서 탈락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1년 동안이나 일을 해놓고 예.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면접의 추억. 저희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면접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오셨는데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한 유통회사에 갔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만약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중요한 고객이 규정에 위배되는 계약 조건으로 거래를 허락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한 상무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답변만 잘해도 나 무조건 뽑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답을 하면 과연 뽑힐 수 있을까요?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원 씨는? 그러게요. 네, 재원 씨는요? 예?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잘. 어떻게 될지. 당황스러워요. 네. 사실은 80% 이상 대부분의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고객을 거절하겠다. 하지만 상무님이 답변했던 답은 우선 중요한 고객이므로 고객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서 고객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이 상무님이 요구했던 답이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예. 이렇게까지 이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려면 면접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돌발 질문은요. 네.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답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만 제시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면접관을 설득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 사실 저희들처럼 전문적으로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도 네. 면접 보면 아마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두 분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재밌는 취업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신사원 교수, 이정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